세 번째 이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지금 플래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강성계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중에 이제 플래시 프로페셔널 CS 5.5 버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가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이제 발생했던 문제점들 이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 같은 경우는 아마 국내에는 이제 다 알려지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퀴즈 이벤트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잘, 제가 말하는 거 잘 내용을 들으시면 정답은 뭐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플래시 IDE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이제 예전에는 이제 플렉스가 나오기 전이죠. 전에는 이제 플래시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는 이제 플래시 IDE만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플렉스가 나오면서 또 이제 플래시 빌더가 지금 나온 상태지만, 그 플래시 ID 없이 그 앱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IDE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해서 플래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플래시 프로페셔널. 우리 이제 타임라인이 있고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는 그 프로그램을 보통 이제 IDE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타임라인이 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타임라인과 이제 오른쪽에 있는 타임라인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 뭐 이제 작업의 이제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 IDE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때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거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 이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레이어에 MC 뷰 뭐 제로, MC 뷰 1, 그리고 뷰 포토, 그리고 가이드 레이어로 되어 있는 뷰 컨텐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라이브러리에다가 이제 모든 에셋들을 넣어두시고 거기서 이제 실제 클래스 연결하셔서 그 실제 화면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플렉스나 이제 플래시 빌더를 사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레이어를 전혀 사용 안 하고 그냥 라이브러리에다가 에셋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화면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일단 그 컴파일을 한 이후에 이제 그 결과 화면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굳이 이제 IDE를 활용하는 게 있어서 상당히 좀 불편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 무비 클릭과 그리고 이제 그 클래스로 만들어진 그런 에셋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단순히 그냥 실제 그 클래스 안에서 사용되는 무비 클립은 앞에다가 M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클래스 이제 제가 만든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진 에셋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MC가 아닌 다른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보시면은 무비클릭 클래스와 이제 뷰 포토라는 클래스 그리고 뷰 컨텐츠라는 클래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무비클릭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클래스니까 이미 여러분들 아실 거고 이 뷰 포토랑 뷰 컨텐츠는 이제 제가 이제 사용자들이 만드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실제 그 플래시 작업을 할 때 그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 작업을 주면은 거의 PSD와 똑같은 화면을 타임라인에 다 올려놓고 그 레이어를 다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PSD 화면 그리고 플래시를 이제 FLA를 실행했을 그 플래시로 화면을 열었을 때 그 똑같은 화면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진행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작업을 했던 파일 말고 제가 작업했던 파일을 이제 다른 분들이 작업을 할 때 뭐 이 지금 라이브러리에만 이런 에셋들이 쭉 모여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이 에셋들이 어디서 사용되는지 어떤 부분을 사용되는지 그 라이브러리를 다 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플래시를 처음 이제 했던 이게 뭐 3부터 했던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방식이 익숙하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될 수 있으면 만약에 플래시 ID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저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이제 다른 분들과 이제 작업 공유할 때도 편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화면들이 어떤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굳이 라이브러리 보지 않더라도 이 레이어에 있는 이 라벨, 아니, 인스턴스 이름만 가지고 또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주로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뷰 컨텐츠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금 타임라인에 가이드로 돼 있어요. 저 가이드로 돼 있는 이유는 이제 클래스 상에서 이제 필요할 때 생성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런 클래스들, 객체들 같은 경우는 그냥 클래스명 그대로 써서 레이어에서 지금 가이드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이런 방식들이 뭐 여러분들한테 왜 나는 저런 식으로 안 하고 뭐 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라이브러리에 놓고 그냥 하는 게 더 편하다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제가 하는 방식이 다른 분들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EXE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 파일은 업데이트 클래스를 지원하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에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플래시로 제작을 한 다음에 이 컴파일에서 이렇게 생성을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은 exe 파일 아니면 맥에서는 dmg 파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점 에어 파일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는데, exe 같은 경우는 exe로 파일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 내장되어 있는 업데이트 클래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사용자가 그 어플리케이션 설치한 다음에 그 업데이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뭔가를 이제 그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이름 .에어로 된 파일을 만약 파일로 설치를 했다 그러면은 업데이트 클래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하게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에 관련해서. 하지만 사용자가 만약에 .exe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사용자 PC에 에어 플랫폼이 설치가 되지 않는 유저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배포가 되는 유형이거든요. 그 exe 파일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 업데이트 클래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은 그 exe로 배포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이제 조건을 에어 어플리케이션에다가 확인을 해서 여기 파일 클래스를 이용해 갖고 실제 이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제 그 여기 밑에 보이는 이제 에어 파일 다운로드 실행시키는 요 오픈 위드 디폴트 어플리케이션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 어플리케이션이 꺼지고 다운로드 받은 새로운 에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왜 업데이트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제를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제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버전 정보, 그러니까 버전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냐면은 뭐 버그라든지 아니면 개선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이미 설치되는 유저들한테는 이런 업데이트 정보들을 알려주고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플래시에서 에어가 갖고 있는 기본 그 업데이트 클래스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UI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통해 하게 되면은 화면 구성을 이렇게 개발자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업데이트를 처리하냐면은, 아까 그 요 이전 설치하면 보셨죠? 그 업데이트 정보가 떴던 그러니까 첫 초에 이 어플리케이션 실행될 때 그 서버에서 버전 정보를 확인을 해요. 이 지금 사용자 설치된 에어 버전과 그리고 지금 서버에 있는 에어 버전의 차이를 확인해서 서버에 최신 버전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최신 버전이 있는 상태에서 업데이터 클래스를 통해 갖고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데, 거기서 조건문이 들어가겠죠. 이 업데이트 클래스가 지원이 되는 상태인지 안 되는지. 그때 이제 요 밑에 있는 파일 클래스를 통해서 지금 최신 버전을 그냥 수동 형태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수동 상태로 실행시켜주는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한번 그 이 exe 파일이 업데이트 클래스 지원되지 않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 대응 없이 이제 배포를 했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이제 계속 CS 문의가 왔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EXE 배포할 때 이런 업데이트 관련해서 요 그 파일 클래스를 이용했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플리케이션, 좀 전에 보셨던 그 어플리케이션 작업을 할 때, 그, 모르겠어요. 그, 플래시 에어 말고,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말고, 그냥 플래시, 이제, 웹에서 사용되는 그런 컨텐츠 제작할 때, 이제 많은, 이제, 우리 디버거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쵸? 뭐, 대표적으로 뭐, 파이어폭스에 있는 그 트레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몬스터 디버거라든지 그런 거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에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배포한 이후로 그러니까 개발할 때는 뭐 디버그야 뭐 어차피 ID나 빌더에서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배포된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디버깅 하거나 뭐 로그를 보려면은 뭐 어떻게 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지금 이제 에어 어플리케이션 안에다가 디버그와 로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뷰 안에는 이제 디버그를 찍을 수 있는 영역,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 클래스를 이용한 것과 그리고 트레이스 메서드 딱 이 두 개만 가지고 그 필요한 디버그 내용과 로그를 찍어요. 근데 단지 이제 찍게 되면은 이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계속 메모리에 이제 누적이 되면서 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제 타임을 걸어서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은 다시 리셋 시키고 최신 로고들이 계속 쌓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는데 그 사용자들은 이 로고를 볼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뭐 로고만 보는 메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 만약에 어떤 A라는 동료 PC에 나 지금 뭐가 이렇게 오류가 있다 했을 때 가서 그 오류가 날 시점에 대한 그런 로그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은 뭐 옆에서 뭐 로컬 커넥션으로 별도의 디버그를 만들어 갖고 설치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에어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이렇게 트레이스만 가지고 최소한의 이제 로그죠. 그런 것들 필요한 정보들을 쌓아놓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제 알럿 창을 띄우는데 이거는 뭐 모든 프로그램들이 비슷하게 구현이 될 거예요. 에어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럼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창에서 현재 상황까지 정리된 그 로그를 이제 뭐 개발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까지 집어넣으면은 이제 원격에서 만약에 이용하시다가 문제 됐을 때 그 로그만 받아보더라도 이 사람의 지금 PC 환경이 이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체크할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로그를 볼 수 있는 구성을 옆에 이제 지금 키보드 제가 이미지 넣어놨는데 저만 알고 있는 이제 핫키를 통해서 활성화시켰다가 또 꺼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합니다. 뭐 간혹 어느 분들은 그렇게 로그 찍으면은 메모리 많이 쌓는 거 아니냐는데 제가 10년 넘게 뭐 플래시 작업을 해봤지만 메모리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그거는 좀 기운 것 같고요. 요새 하드웨어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굳이 외부 디버거라든지 그런 거 이제 뭐 잘 만든 디버거 같은 경우는 더 유용하게 더 이제 그런 것들 정리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한데 트레이스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로그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로그를 이제 그 사용자가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 그리고 나에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까지도 같이 이 어플리케이션에 넣어주면은 좋은 이제 서로 이제 뭔가 그 대응할 수 있는 데서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버그와 로그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암호화된 그 로컬 저장소에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를 집어넣는 이야기인데요. 뭐 ELS에 관련해서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누구지? 그 어도비 그 GP 에어 1.5 그 책
집필하신 그 우야코님도 블로그에 이렇게 이야기 썼는데, 그 ELS를 잘 이용을 안 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것 기능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갖고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제 여기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일단은 뭐냐면은 그 별도의 그 공간에다가 이 어플리케이션만의 그 정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드에다가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나서 뭐 쉽게 해서 뭐 최종 정보,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내가 설정해놨던 지금 최종 화면 그대로 다시 재시작했을 때 그 화면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하드에다가 저장해 놓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SQL 같은 DB를 사용해도 되지만 뭐 단순한 정보 또 그럴 경우에는 굳이 DB 사용할 필요 없이 그 ELS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로그인 정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볼륨과 뭐 이런 뭐 반복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노래를 듣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 화면이 위치가 어디였는지 이런 사용자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다 ELS를 통해서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ELS를 저장을 시켜 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제 재실행했을 때 최종 환경 그대로 이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ELS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ELS 같은 경우는 XML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XML 필요한 ELS 우리 이제 브라우저에서 쿠키 심듯이 여러분들 사용자 PC에 그 내용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ELS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 ELS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맥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경로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 안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어도비, 에어, ELS 이 폴더의 슬래시 끝에 그 여러분들이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가 이제 디렉토리 불러주기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제가 맥 환경이니까 맥 환경에서 ELS 폴더에 어떤 내용들인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맥 환경으로 들어가서 예, 유저 정보로는 이제 여러분들 이름이 있겠죠. 그리고 유저의 라이브러리, 고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고 어도비, 여기 에어라는 폴더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ELS가 이렇게 보이죠? 자, 이 ELS 안에서 보시면은 지금 제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은 지금 제 화면이 안 나오나요, 여러분? 자, 이제 화면이 나올 겁니다.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폴더 안에 어도비 폴더 그리고 어도비 폴더 안에 에어 그리고 ELS 폴더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PC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각 폴더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좀 열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뭐 비메오 어플도 있고요. 제 PC에는 제 맥에는 그리고 트윗덱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컴 이제 이제 도메인 형태 뭐 이제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고유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 없는 텍스트 형태로 된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 딱
파일 이름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겠죠. 개인 암호화된 데이터다. 이거는 뭐 에디터로 열어도 무슨 내용인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보안을 위해서 이제 암호화된 형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로그인 정보라든지 뭐 그런 걸 저장했을 때 뭐 제가 지금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보안에서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하는 서비스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ELS가 그러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약에 업데이트를 했다 그러면은 요거 지워지고 뭐 이 안에 내용들이 다 사라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ELS 폴더에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 해당되는 요 데이터들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뭐냐면은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ELS를 지우겠다라는 명령을 때리기 전까지는 아니면 여기 와서 폴더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 파일을 계속 갱신한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갖고 만약에 그 업데이트를 할 때 나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 그 ELS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 그거는 이제 버전 정보 같은 걸 이제 체크해서 삭제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제작을 하면서 이제 로컬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남기고 싶을 때 그리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고 또 이제 처리할 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브라우저 쿠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장할 때는 이제 XML 형태로 저장되고 가지고 와서 해석할 때도 XML 형태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윈도우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나도 지금 맥 화면인데, 내가 ELS 폴더 보려니까 볼 수가 없네 하는 분들인데, 우리 맥에서도 이 다큐멘트 세팅, 아니, 윈도우에서도 다큐멘트 세팅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접근하려면은, 숨긴 폴더 표시 기능을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겠죠? 아마 지금 폴더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맥에서도 그 숨긴 폴더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맥에는 숨긴 폴더를 보시고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일반 화면에서는 안 보인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은 절대 사용하지 말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플래시 화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에어 세팅 화면인데 지금 여기 필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에어 환경 설정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중에 다른 부분들은 다 뭐 한글을 쓰던 일본어를 쓰든 한문을 쓰든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한글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 것 같으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에어 2.6, 2.7이죠. 2.7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좀 더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특히나 이 CS 5.5에서는 이 한글로 이 필드에다가 한글을 입력한 상태에서는 exe 파일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맥 인스톨러 파일은 이제 .dng 파일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 필드 여기 보이시죠? 파일 네임 요 필드에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요 아웃풋 파일이 한글로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뭔가 착각했는데 요 아웃풋 파일과 요 파일 네임 요 두 가지는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dmg나 .exe 파일이 만들어질 때 이 설치에 필요한 이제 에어 플랫폼 설치하기 위한 파일과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의 실제 이제 파일, 에어 해당되는 게 .e어겠죠? 해당되는 파일 이런 것들을 이제 압축을 해서 exe나 뭐 dng 파일로 만들어 주는데 그때 이게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압축을 해제할 때 한글명들이 깨진 상태로 퍼블리시가 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공백이 있거나 또 특히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은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한글 안 사용다 해서, 여러분들 윈도우즈는 아니면 이제 맥 OS에다가 자기 컴퓨터 이름 한글로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응이 솔직히 이제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좀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따로 별도로 설명드릴 건데, 최소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직접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에어 작업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은 한글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에어 세팅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에어 세팅 같은 경우는 XML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환경에서 사용된 어플리케이션이냐 이제 체크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 이거 체크를 다 해주면은 뭐, 용량이 커지거나 뭐 그러지 않느냐, 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사용하는 부분에서만 체크해주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용량이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기본적으로 데스크탑에만 배포가 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만 해당되는 친구만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들을 선택함으로써 에어가 가지고 있는 해석하는 것들이 이 TV에서도 이게 돌아가야 되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돌아가야 되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퍼블리싱 할 때 추가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 할 때 최초에 만들어졌던 프로파일이랑 틀리게 될 경우에는 약간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아무리 그 세팅을 바꾸더라도 계속 뭐 퍼블리시 에러가 나고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장 깔끔한 방법은 여기서 지우지 마시고요. 여긴 그냥 닫아버리고 퍼블리시 된 .xml 파일이 있어요. 이름 언더바 app.xml 파일, 그 파일을 지우시고 지운 상태에서 이걸 키게 되면은 여기가 전부 다 이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기화를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은 만약에 세팅 자체를 새로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XML 자체를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CS5랑 CS5.5, 그러니까 CS5.5 이외의 버전, 이제 이하 버전이겠죠. 이하 버전 이거를 두 개 동시에 띄워놓고 같은 파일을 연대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플리케이션, 이제 A라는 어플리케이션은 CS5.5, B라는 어플리케이션은 CS5 이렇게 열어놓고 작업하시려면은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음, 뭐지? 에어 세팅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화면에 있는 아이디의 세팅을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되게 희박하지만 될 수 있으면은 에어 작업할 때는 플래시 아이디는 하나만 켜놓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환경 세팅할 때는 좋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웃풋 파일과 이 파일 네임에는 절대로 한글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쭉 하고 있는데 잠깐 지루하셨죠? 여기 지금 퀴즈가 하나 나갔는데 되게 간단한 퀴즈예요. 뭐 지금 제가 30분 정도 이야기한 거 잘 들으셨으면은 딱 뭔지 아실 것 같은데, 에어에서 로컬 저장소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저장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아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 있는 핸드폰으로 이제 정답과 본인 이름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티켓 주네요. 선착순이에요. 빨리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정답이 아예 제목에 있었죠? 클래스 이름. 그쵸? 뭐 한글로 해석하면은 암호화된 뭐 내부 공간 뭐 그런 식이겠죠. 네. 이렇게 세 단어로 이제 만들어진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 클래스 이름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진행을 계속 해야 되니까 요 핸드폰 번호는 여러분들이 따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 바로 답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퀴즈 말고 다음에 또 있으니까 계속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에어 오류와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일단, 에어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어도비 제품군을 많이 사용하고 또 계속 사용해 왔지만은 알 수 없는 오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오류는 없거든요. 다 원인이 있으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에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류의 그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정말 명확한 오류들만 이렇게 발생이 되고 이렇게 오류가 있다는 걸 이렇게 알럿을 해주는 것 자체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지금 화면에 두 가지 지금 알럿 창이 있는데 위에 이제 다음 알림이 그리고 밑에는 어도비 에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이 오류가 발생하면은 이제 문의를 해 오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내가 설치한 에어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당신이 만든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해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사용자들은 어느 부분이 이제 오류가 있는 건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응대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가장 명확한 거는 이게 실제 에어 플랫폼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를 이제 개발자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응대를 받게 되면은 쉽게 해서 이제 다른 쪽 쉽게 찾을 수 있는 오류인데도 다른 쪽을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쪽을 검색하다가 이제 막 아 이거 어디서 나오는 오류지 이렇게 헤맬 수가 있는데 간단해요 정말로. 뭐 제가 뭐 간단하다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도 이거를 뭐 처음에 잘 몰라서 좀 헤매긴 했는데 일단 요 두 창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딱 보면 아시겠죠? 일단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으면은 썸네일이 안 뜹니다. 그 개발이 된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 개발된 그 어플리케이션 이름만 나타나고요. 에어 플랫폼에 문제가 있으면 이 에어 그 플랫폼 이제 대표 아이콘이 알라창에 떠요. 이거는 뭐 이거 뭐 이런 내용을 뭐 이야기하냐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도비 에어 플랫폼 자체에서 발생한 오류는 몇 가지 없어요. 설치할 때 오류 나는 거랑 이제 삭제할 때 오류 나는 거. 그렇죠. 설치할 때 오류 나는 거 대부분이 뭐냐면은 그 설치 파일을 그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받았다고 판단하고서 실행을 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이제 그 파일 정보를 보게 되면은 바이트 수가 정상적으로 아닌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제 그 설치 파일에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그 대부분 사용자 환경 이제 인터넷 환경 통해서 다운로드 파일이 이제 중간에 좀 문제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파일은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충분히 그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된 상태로 이제 만들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주로 이제 설치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응용 프로그램 오류 중에서 보시면은 이 위에 지금 보시면 이제 죄송합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 응용 프로그램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지금 오류 샷이라는 메시지와 3010이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응용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저런 식으로 그 오류에 대한 정보를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가 다 찍혀서 나와요. 그래서 그 어도비 레퍼런스에 있는 그 오류 저 코드 번호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느 부분에서 일단 오류가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에어 플랫폼에서 발생한 오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프롬에서 발생한 오류인지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오른쪽 상단에 이제 떠 있는 이 화면을 보면은 이 관리자가 잘못 구속되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새로운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이 2.0이에요. 그래서 2.0 파일인 줄 알고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2.0이 아니라 뭐 1.8이었다.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버전이 서로 내가 다운 받으려고 했던 버전과 틀리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항상 이제 서버에 올라가 있는 게 지금 최신 버전의 파일인지 그걸 항상 주의 깊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류 처리에 관련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 에어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이제 맥스 때 이제 제가 그 직접 그 참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참석을 해갖고 그 발표하는 내용들을 많이 이제 좀 뭐랄까 좀 놀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리고 워낙 또 모바일 쪽 관련해갖고 그 어프로치를 많이 이제 당시부터 해왔기 때문에 어도비 측에서 지금 에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데스크탑에만 이제 처음에 이제 데스크탑에만 반영됐던 그런 플랫폼 자체가 지금은 데스크탑, 뭐 iOS, 안드로이드, 모바일, 그리고 TV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플랫폼에 이런 식으로 에어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에어 3.0이 나오게 되면서 또다시 이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죠. 이제 일단은 뭐 데스크탑 부분보다는 이런 모바일 쪽, 특히 안드로이드 쪽에 이제 많은 그 하드웨어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들이 추가되고 여러 가지들이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 그 에어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그 데스크탑에서만 이렇게 사용되는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나 뭐 TV에서만 사용되는 그 클래스가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지금 브라우저를 잠시 열 텐데 이제 새로 추가되는 에어 3.0에 대한 그 이제 어도비의 대본에서 올라오는 기사인데요. 쭉 보시면은 그 API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API들 쭉 있는데 이 API마다 데스크탑 온리 아니면은 모든 플랫폼 뭐 안드로이드 온리 안드로이드와 뭐 데스크탑에서만 지원한다. 그리고 뭐 iOS, 안드로이드 뭐 이런 식으로 그 상당히 이제 뭐랄까 에어 API라고 해도 자기가 어느 디바이스, 어느 환경에다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상당히 좀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모바일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API를 그냥 이걸 모르고 그냥 당연히 데스크탑에서 되는 줄 알고 계속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알고 보니까 원인도 알 수 없는 오류는 계속 발생하고 데스크탑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API인데 또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사실 작업을 하실 때, 뭐 그런 부분들은 없겠지만은 이 API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작업하는 이 API가 어느 플랫폼에서 지원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작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모바일 쪽 에어 플랫폼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데스크탑이랑은 정말 많이 틀려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만 지원하는 또 API들이 있어서 좀 재밌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밌게 작업을 일단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다. 그리고 각 플랫폼마다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이 기사 이제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이제 났던 기사인데 저도 처음에 출근하면서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거 이제 우리 윈도우 8에서는 아예 어도비 플래시 깔리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깜짝 놀라갖고 좀 우울한 상태로 출근했다가 조금 황당한 경험을 했었죠. 그렇죠? 뭐 다 아시겠지만 모든 윈도우 8이 아니라 그 타블렛 PC OS에서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건데 우리 기자님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쓰시다 보니까 이제 트위터나 뭐 여러 SNS에서 이제 플래시 이제 끝이다는 뭐 그런 아주 뭐랄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다 이제 기사 내용까지는 굳이 안 써도 여러분들 어떤 건지 다 아실 것 같고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작업하시면서 이 플랫폼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명확하게 인식을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 제목만 봐서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제목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어,
일단 뭐 윈도우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맥 OS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맥 OS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격으로 만약에 뭐 윈도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원격에는 이제 컴퓨터겠죠.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 장비에 좀 원격 장비로 해서 이렇게 화면에 파인드에 뜨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에어 이제 파일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내가 지금 이게 보고 있는 내 지금 하드웨어에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폴더에 설치가 되겠지라고 판단하고서 설치를 하는데 실제로 그 폴더에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격으로 연결되어 있는 PC의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파일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좀 황당하죠. 왜 당연히 이제 우리 에어 어플리케이션 설치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 윈도우를 봤을 때 이제 프로그램 파일 폴더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정한 그 폴더에 설치가 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우선순위권을 저는 당연히 이제 이 하드웨어를 우선순위를 줄 줄 알았는데 특이하게 이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PC나 그런 다른 컴퓨터에 설치되는 거 보고 상당히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뭐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 맥에서 그 원격으로 컴퓨터 하나 연결해 놓고서 이제 에어 어플리케이션 설치해 보면은 자기 하드에 설치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케이스에서는 이제 그 원격에 있는 프로그램 폴더에 설치되고 거기가 계속 갱신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네,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업데이트가 안 된다. 설치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계속 예전 파일이다 이렇게 자꾸 문의를 주셔갖고 정말 많이 원인을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혹시 이런 문제인가 싶어서 문의했더니 그분이 연결해놓은 장비들이 상당히 장난 아니더라고요. 원격으로 이게 사용하시는 장비들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면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어, 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제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어플리케이션과 그 사용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PC 있죠. 사용자 이제 PC에 그 에어 플랫폼에 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 그리고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이제 뭐 여러분들 에어 설치할 때 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모두가 동일한 화면에 이제 설치 화면을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는 뭐 개발자가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설치 프로세서 뭐 동의하겠냐 뭐 어떻게 하겠냐 뭐 그런 거 다 체크한 다음에 이제 설치된 그 프로세스는 다 동일한데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사용자한테 지금 설치 동의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어디에 설치하겠다든지 그런 화면 자체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제 이 페이지를 캡처를 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여기 앞 밑에 이제 문구에 있는 것처럼 어도비에 일단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어떤 어플리케이션이고 어떤 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사이런트 인스톨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이런트 인스톨레이션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용자한테 묻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비밀리에 설치된다니까 이 에어만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제 에어 어플리케이션만 설치할 때는 굳이 이게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뭐 다른 프로그램에 우리가 만든 에어를 탑재해서 이제 배포를 해야 된다. 뭐 그럴 때 그 프로세스 진행되는 중간에 이제 계속 뭐 어느 폴더에 저장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묻게 되면은 굳이 사용자들한테는 불필요한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반감을 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어도비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일런트 인스톨레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입력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서 승인을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서 그러면은 괜찮은 상태다. 그래서 승인이 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사이렌트 인스톨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인스톨 화면을 이제 개발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기술 문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 문서는 저도 아직 받아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그 기술 문서상에 상세하게 그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면은 요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제가 찾아낸 건 아니고 어도비 측에 계속 문의를 해갖고 확인했던 내용인데 또 한 가지 그 플래시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플레이어 자체도 이 설치 파일이 이제 다 정형화되어 있는데 그런 설치 파일 또 사용자한테 묻는 그런 케이스 없이 이렇게 플레이어가 설치가 안 되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뒷단에서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어 이 사이먼트 인스톨레이션보다는 더 쉽게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플래시 플레이어 관련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어느로 방문하셔갖고 처리할 수 있는지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에어 여러분들이 그 설치 화면, 그 정형화된 설치 화면 정말 나는 내 마음대로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여기를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느덧 이제 뭐 거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너무 어, 어느 이제 오늘 듣는 분들이 이제 만족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최근에 한 1년 동안 그 에어 작업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느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좀 정리했던 거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내용 이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뭐, 지금 이제 플래시 플랫폼이 뭐 위기가 있다, 뭐, 그렇게 뭐, 이제 시쳇말로 막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뭐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에 좀 위협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러면서 저 기술이 더 뭐랄까, 체계적으로 집약되고 또 보다 안정적으로 플랫폼이 운영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플래시 플랫폼이 사용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다음 주 이제 미국에서 맥스가 진행이 되는데 그 맥스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일단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만 보더라도 아 저게 정말 플래시에서 돌아가는 건지 정말 놀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말로만 놀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놀랄 만한 작업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개발을 상당히 빡세겠죠. 그냥 뭐 단순히 코드 몇 자 친다고 해서 그게 바로 구현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퍼포먼스가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개발하면서 막 신경 쓸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그 온라인 이제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정보 교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고수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플래시 플랫폼 쪽에.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모르는 정보들 많이 얻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상태인데 작업하면서 이제 와 이걸 왜 나는 모르고 있었지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래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단 쉽게 해서 그런 고급 정보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실제 작업하시면서 내가 봤던 그 정보들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 단지 뭔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만드는데, 내비게이션에서 결코 뭐 그냥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내비게이션을 만드는데, 뭔가 거대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비게이션 만들면서 메모리 관리, 또 CPU 관리, 이런 걸 어떻게 신경 써야 되지? 하면서 지금 그런 고급 정보들을 신경 쓰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좀 표현이 어색하신데, 고급 정보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최적화된 정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정보들은 정말로 맨 마지막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기획서가 있고 화면이 있으면은, 일단 화면의 기능들을 먼저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봐왔던, 그리고 내가 서머니했던 그런 최적화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반영해 가면서 최적화를 시켜주고, 그렇게 다듬어가는 게 이제 일의 순서인데, 이제 처음 이제 플래시 키고 작업을 하면서 그 최적화를 계속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진행 속도도 더딜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그 원하는 기능 구현보다도 되게 엄한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최적화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기능 먼저 작업한 다음에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뭐 두 번 작업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식으로 일단 기능을 먼저 작업을 하고 그리고 최적화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이렇게 다듬어 가게 되면은 만약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실 때에는 어떻게 작업이 되냐면은 내가 그때 기능 만들고 최적화할 때 그 최적화했던 그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초기 단계에서 최적화라긴 표현이 아니라 당연히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돼요. 그 말이 뭐냐면은 최적화도 단계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뭐 메모리 뭐를 이렇게 신경 안 쓰면 뭐 죽는다. 뭐 CPU가 뭐 100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플래시는 CPU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런 건 정말로 옛날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말로 뭐 3D 같은 그런 게임을 만들지 않는 이상 뭐 뻗거나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정말로 막 만들어도 돌아가긴 돌아가요. 그래서 최적화에 대한 것들은 일단 기능적으로 완성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최적화라 A는 뭐다, 뭐 최적화 B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솔직히 없어요. 왜냐면 저도 제 스타일대로 이제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이제 다음에는 작업을 할 때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초기 작업을,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작업 시간도 단축되고 오히려 뒷단에서 최적화의 시간들이 축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래시 플랫폼 이제 에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했는데 최적화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거를 그 개발 단계 초기부터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능 먼저 잘 돌아가게. 뭐 메모리 꾹꾹 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기능 먼저 만드시고 최적화는 한 단계씩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퀴즈가 있네요. 어, EXE로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뭐라고 했죠? 업데이터 클래스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 수동으로 설치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그 파일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데 이때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시켜준 메서드가 있습니다. 네, 그 메서드 이름을 여기에 적어서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메서드 이름. 좀 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뭐 다 인터넷 되시니까 메서드 이름 꼭 해주시고 그리고 정답 보내주실 때 본인 이름도 꼭 보내주세요. 그냥 정답만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이렇게 하는데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름 꼭 보내주시고요. 지금 두 가지 문제 나갔죠? 그 아까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뭐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마무리된 것 같고, 요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빨리 찾으셔서
보내주시면은 저도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음악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관련해갖고 이제 플래시 플랫폼 가지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금요일인데 소중한 시간 내주신 분들한테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자 저희 서비스 이제 무료 이용할 수 있는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상품 이용권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를 맞히시거나 그런 거 없고요. 지금 제 네이버 메일로 제목에 숫자로 24 그리고 소문자 HZ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메일로 이용권 번호를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선착순이 아니에요. 짝수번째입니다. 짝수번째. 짝수번째. 무슨 말이냐면은 두 번째 메일 주신 분, 네 번째 메일 주신 분, 여섯 번째. 그러니까 선착순이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메일을 드릴 때 그 결과 화면까지 캡처해서 드릴 거니까 공정하게 제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짝수번째 40명 했는데 뭐 관심이 없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주시면 바로 제가 주말에 작업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뭐 제가 지금 이야기할 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코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개인 작업이 아니라서 이걸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뭐 오늘 내용 관련해서 지금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제 저한테 요 메일로 이제 지금 바로 라이브에서 궁금하신 점을 해결 못하신 분들은 저 메일로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제 메일 이용해 주시고요. 또 아까도 처음에 그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뭐 지난 방송 어떻게 보냐 뭐 그런 게 문의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지난 방송은 향후에 다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지금 한국 어도비에서는 지금 다양한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이런 게 처음에는 없어서 어도비 측과 이제 소통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SNS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갖고 대응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용들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옆에서 지금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 플래시 플랫폼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이트 방문하셔서 그리고 궁금하신 건 바로 전화 주시면은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늦은 시간 여러분들 같이 해서 반가웠고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좀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래시 플랫폼에 대한 그런 요 근래에 그런 이상 기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도비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도비를 믿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3회 세미나, 이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